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국어랑 한문을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학 수업을 한자성어를 해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한문을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 대학교에서 근데 공부를 한 지가 워낙 오래되고 한 20년 전에 다 이제 한문을 또 손을 뗀지라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다소 좀 오류가 있을지언정 애교로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연구를 해서 최대한 실수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실제로 한자 성어를 한문을 하나하나 어려운 거를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 한자 성어를 얼마나 잘 현명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다가 더 염두를 두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는 것은 제가 미천한 실력이나마 붓펜을 가지고 깨작깨작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순서가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쓰는 순서를 어느 정도 따라서 쓰면 더 예쁜 글씨, 바른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쓴 다음에 정지를 시켜놓고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뒤로 돌려서 보시거나 하면서 따라서 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한자 성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수업을 하던 자료를 이어서 받았는데 어디까지 정확하게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실생활에서 도움이 좀 더 많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수업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원함이 있으시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성어 100가지 뭐 이렇게 특집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더 수업을 할게요. 자, 오늘은 한 8가지 정도를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같이 배울 한자성어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고자, 동자, 락자. 동자가 2개네요.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가로, 그 다음에 입구자를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예쁘네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로 옆에다가 어깨에다가 끼고 하고 있는지라 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안 예쁘네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풀초머리예요. 풀초두, 초두변, 변은 아니에요. 초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풀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풀의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가 끊어지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3획으로 볼 때도 3개로 볼 때도 있고 4개로 볼 때도 있습니다. 쓰는 순서는 세로, 가로, 가로, 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고자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동자를 한 번 더 쓰면 되겠고요. 세로, 가로, 밑쳐 올려주시고 가로, 입고자를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안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엔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의 모양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에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온갖 잡다한 요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게 되겠지만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악기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놓은 건데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여러 가지 악기를 올려놓고 쿵짝쿵짝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즐거울 락이라고 쓰기도 하고 뜻과 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음악 악자도 이걸로 씁니다. 우리 음악이라고 할 때 악보 보셨나요 할 때 그 악도 이 글자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좋아하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즐겁고 음악이니까 좋아하다 요자도 요 글자로 사용을 하게 돼요. 네,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이제 즐거울 락자니까 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먼저 씁니다.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을 써주고 나무 목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은 한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괴로움과 한 가지 즐거움이라고 써 있는데 꼭 한 가지만 즐거워야 되나요? 한 가지만 슬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네요. 예,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겁다라고 해서 고생과 즐김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아까 여기 풀이라고 했는데 풀이라고 하는 게 왜 여기 들어갔는데 쓰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풀 중에서도 굉장히 쌉쌀하고 쓴 맛이 나는 그런 풀들이 많이 있고 그것과 의미를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풀은 풀인데 아주 맛이 쓴 그냥 잔디 씹었나 보죠. 그런 정도의 쓴 풀을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고생하다, 아우 씁쓸하다, 아 인생 참 쓰네 이야기할 때도 쓸 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라고 할 때 요거예요. 그리고 같이 즐겁고요. 동고동락은 그래서 같이 괴롭고 같이 즐거움을 같이 한 사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나요? 야, 우리가 동고동락 같이 한 사이인데, 야, 그 50만 원 한번 못 꿔주겠냐? 돈 꿔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례사 할 때 이제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동고동락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동고동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동고동락. 스스로 한번 글짓기 해보세요. 동고동락으로 한자성어 사용해서 어떠한 우리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동고동락이라. 오래 사귄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부부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고생만 하고 즐거운 일은 한 번도 없었으면 동고동락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네, 두 번째 갑니다.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다지 사용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알아두면 좀 필요는 한 말이라서 온고지신 그리고 약간 대화 생활을 훨씬 더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는 좋으신 말입니다. 옆에 강원대학교에 있는데 강원대학교의 교훈이 온고지신입니다. 해석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밑에 조그마한 숫자를 써놓은 것은 해석을 하는 순서입니다. 옛날 것, 옛 것을 익혀서 여기 따뜻할 온자라고 써놨는데 따뜻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때도 많이 있어요. 온수, 냉수 할 때 이 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따뜻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익히다, 습득하다, 알게 되다 이런 의미의 익히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익혀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고 해석이 돼요. 옛 것을 익히는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자, 우리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용어들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새롭게 막 튀어나오고 있고 뭐 텔레비전을 켜보든 그리고 스마트폰도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판국 속에서 그럼 옛날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것들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새로운 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것을 아는데 혹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옛 것을 잘 알아야지만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온고지신입니다. 자, 보다 보니까 얘도 고였죠. 소리가 고였습니다. 그쵸. 얘도 고였어요. 아까 배웠던 얘도 고고, 얘도 고예요. 근데 똑같은 모양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자예요. 이게 고입니다. 옛날 고, 옛 고자 할 때도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도 고고, 얘도 고고, 얘도 고예요. 다시 말해, 얘가 들어가면 대부분의 한자가 고 아니면은 조금 변환해서 호라고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한자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소리대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쓸고자 같은 경우에는 풀떼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우 쓴맛이 나네 쓸고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여 고라고 하는 한자 중에서 여자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느냐?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시어머니 고 시어미 고자 고부관계 그런 거 얘기할 때 시어미 고자입니다. 옛 고자를 갖다 붙였네요. 여자는 여자인데 오래된 여자라는 뜻일까요? 예, 그런 의미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자가 그냥 소리만 갖다 줬을 수도 있고요. 해석은 자유롭게 시어머니 고자도 고다. 못 먹어도 고는 영어다. 그거는 한자가 아니에요. 자,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느냐? 권선징악은 착한 것을
권하고 선함을 해석 순서 바뀝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다, 징벌하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 뜻이 이어지고요. 우리 네 글자로 우리말로는 쌤통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죠. 나쁜 짓을 하더니 고놈 참 쌤통이다. 혹은 야 착한 짓을 하니까 역시나 복을 받는구나. 요런 이야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서는 콩쥐 팥쥐 나쁜 짓 하니까 벌 받고 착한 일 하니까 콩쥐는 잘 되는 줄 아셨죠? 콩쥐 팥쥐 끝까지 보면요 콩쥐도 죽어요. 안타깝게도 팥쥐는 더 잔인하게 죽긴 하지만 네,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흥부놀부 같은 거 전형적인 권선징악 이야기죠. 흥부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흥부가 뭘 잘했나라고 가르치기는 합니다. 무능력함의 대명사인 것 같기는 해서 여하튼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는 착한 짓은 해서 복을 받고요. 놀부는 나쁜 짓을 하다가 벌을 받고 그런 관계가 권선징악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급히하다가 이거 안 쓰고 지나갔네요. 흐흐 죄송해요. 이거 다시 쓰고 넘어갈게요. 바보. 자 왼쪽에는 삼수변이에요. 물 숫자가 변신해서 이거 물 숫자가 변신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따뜻하다 온수 이야기를 했었죠. 점 삐쳐 올리고요. 이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옛꽃자 하나 둘 셋 넷 네 알지자 화살 시자 쓰고 입꽃자 쓰고 네, 새로 올 신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여기 따로 써주시고 나무 목자 축축. 저 이 모양 좋아합니다. 이 도끼 모양. 축축축.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이거 쓸래요? 권할 권자. 권하다. 권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입고 두 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세 주자 써주시고 자 힘력자 어디 먼저 쓰나요? 아홉 구자는 요거 먼저 쓰는데 힘력자는 오른쪽 먼저 써주세요. 이렇게 써줍니다. 안 예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착할 선자 짜잔짠 입구자 써주시면 되겠고요. 징계할 징자 여기 겁나게 어렵죠. 겁나게 어려운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거 중에서 징계할 징자가 있나 보구나. 자 두인변 매산자 짝대기 하나 거주고 임금왕 착착착 착 해주시고 마음심자 아름답죠. 그 다음에 악할악자 가로 그 다음에 이게 뭔 모양새야 라고 하는 신기한 더하기 모양 같은 거 그려주시고 밑에다가 역시 마음 심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악한 것도 역시나 마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착할 선자는 마음 심자 안 들어가 있나요? 착할 선자 위에 양양자가 들어가거든요. 양양자. 양이랑 착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옛날이에요. 중국의 고대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제물을 바치느냐? 양을 제물로 많이 바쳐요. 근데 제물로 바치는 양은 야 어차피 죽여가지고 버릴 거니까 신한테 줄 거니까 대충 늙고 병들고 맛없는 거 갖다 주자 이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살도 넉넉하고 맛있게 생기고 그러니까 A2 플러스 같은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바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아름다울 미자에도 우리 양양자 들어가죠.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름다울 미자에도 양양자가 들어가요. 이 양이 들어가 있는 거에는 고대에서부터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요. 착할 선자는 착하다는 뜻도 좋은 게 착한 거죠. 착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좋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축구 선수 축구 같은 보시는 분들은 보시다 보면은 골키퍼가 굉장히 멋있게 막아내면 선방했다고 그럽니다. 그 선자 이것습니다. 선방, 방어할 방자 써서. 그러면 착하게 방어한 게 아니고 잘 좋은 방어를 한 게 선방이에요. 여담이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어였습니다. 주변에다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이고 김씨 영감탱이 나쁜 짓만 하더니 결국에는 훅 갔어 그런 이야기. 아이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여하튼
그럴 때 이제 아이고 권선징악이라더니 라고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죄송해요. 자, 이제 금자, 떼시자, 처음 초자, 들을 문자. 여기 누가 되게 귀엽게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써놨는데, 예,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말. 그럼 평생 대머리인 사람은 아예 죽을 때까지 못 듣겠네요. 머리털 나고라는 뜻은 여기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해석을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러니까 금시는 이제 지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 많이 사용해 보세요. 금시초문. 네가 지금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얘기를 전라전라 하죠. 그러면은 이거 금시초문인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금시초문의 사용 예예요. 야, 지난번에 네가 꿔간 100만 원 갚어. 금시초문인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손절이라고 하는 말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금시초문이시죠? 증권과 관련되는, 주식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끊기 위해서 매도하다, 팔아버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손절매라고 하는 말에서 급하게 이제 주식을 팔아버릴 때 손절하다, 손절매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손절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금시초문이시죠? 그래서 금시초문 써봤습니다. 갑니다. 자, 사람인을 크게 써주고 뚜껑 덮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자입니다. 자, 때 시자는 때와 관련되는 시간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태양이죠. 태양이나 달을 보면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 계절 이런 거와 관련될 때 이 날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옆에는 한 방에 이어주시면 안 됩니다. 흙도 써주고 마디촌자 써주면서 떼십니다. 자, 처음 초자의 왼쪽은 왠지 한글 치읓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인데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찍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꼭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옷 의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옷 의자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옆에는 칼 도자를 붙여줍니다. 처음 초자입니다. 초등학생이구나. 아니면은 초자예요. 이런 거 할 때 다 처음 초자를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들을 문자. 자, 문 문자를 큼지막하게 써줍니다. 이거는 진짜 문을 상징하고 문을 그려놓은 형태고요. 가운데에는 당연히 듣는 행위는 귀로 들어야죠. 귀 이자를 써서 물을 문자를 써놨습니다. 여담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써놨습니다. 문 문자와 관련되어서 자매품. 자, 이거는 귀로 하는 행위니까 듣다라고 하는 뜻이 생겼고요. 얘는 입으로 하는 행위의 문이에요. 이건 뭐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할 때 물어보다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 입으로 해야 되니까요. 입구자를 가운데다 써놨습니다. 자, 문이 있고요. 이 날일자예요. 문틈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이 간자입니다. 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구나. 예, 문 사이로 빛이 쨍하고 들어오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블라인드를 쳐놔도 그 사이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죠. 예, 사이예요. 사이사이로. 자, 문이 있고요. 나무목이 있어요. 얘는 상상해 봅시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 밖에 나무가 있다. 얘는 뭐냐면 문을 그냥 놓고 마루에 누워서 한가롭게 나무나 쳐다보고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한가하다 한자입니다. 아이고 한가해요. 한. 열 개자와 닫을 패자를 써봤습니다. 마찬가지 문을 열고 닫는 그 상황입니다. 열다 개자, 닫을 패자. 뭐 가게가 문 열면 개점이고요. 닫으면 폐점이고 그렇죠. 개문, 폐문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개시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빨리 콩국수 개시하면 좋겠네요. 개, 폐. 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디? 나 몰랐는디? 몰라요. 금시초문이여유. 이야기할 때 빠이빠이. 자, 외유내강 배우겠습니다. 외유내강이라. 자, 외유내강은 바깥 외자, 부드러울 유자, 안내자, 굳셀 강자를 사용합니다. 바깥으로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 참 유들유들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였는데 속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속 근육이 커졌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면, 심리, 정신 상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반대도 있겠죠?
외강내유도 있습니다. 외강내유라고 하는 말도 가끔 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이 굉장히 여려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와 깡패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네요. 내면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외유, 내유형도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부드러워 보이고 속으로 봐도 부드러운 사람. 반대로 외강, 내강형도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강해 보이는데 정말 정신력도 강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외유, 내강인가요? 외강, 내유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써보겠습니다. 바깥 외자입니다. 저녁 석자를 쓰시고요. 저녁 석,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게 무슨 글자냐면 점칠 복자입니다. 점치다 복자. 이게 뭔 소리냐면 저녁에 점치는 거예요. 점은 보통 아침에 칩니다. 오늘의 운세를 아침에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를 저녁에 보면은 어이없는 행동이죠. 예상 밖의 행동, 의외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외가 됩니다. 바깥 외자. 의외구나. 예.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 바깥 범위를 벗어났구나. 그래서 바깥 외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점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딴 소리지만. 옛날에 점을 어떻게 쳤냐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에다가요. 밑에다 달궈요. 불을. 슉슉슉슉 불을 달구면요. 거북이 등껍질이 빠바바박 쪼개집니다. 이 마른 거북이 등껍질이 쪼개져요. 그래서 이 쪼개지는 결의 모양을 보고 오늘 운세가 어떻겠구나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매일매일 보진 않아요. 이 거북이 등껍질도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보통 왕실 같은 곳에서 한 1년에 한 번 올해의 운세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쪼개지는 결을 보고 여기에다가 자자자자자 써놔요. 해석을. 뭐라고 써놓을까요? 뭐 임금님께서는 올해 연애운이 있으시니까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세요. 이런 거 써놓는 게 점치다였어요. 요 모양이 요겁니다. 쪼개지는 모양입니다. 여기쯤 듣다가 이 선생이 거짓말을 하나 그냥 재밌는 얘기를 꾸며내네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다 있는 얘기예요. 저도 배운 얘기입니다. 대학교에서. 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조금 어렵죠? 하고 여기 끊어줘야 돼요.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까칠까칠한 거 해주시고 짝.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자는 쉽죠. 자, 안내자. 네모를 먼저 그려주시고 네모를 일반적으로는 다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다 입자를 써주세요. 어떠한 네모 공간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안내자죠. 안내. 일기 잘 쓸 것 같은 이름이네요. 자, 굿셀강자도 역시 마찬가지 네모 박스 먼저 그려주시고 쪽쪽 찻 내산자, 그 다음에 칼도 방을 써줍니다. 굿세다 강자입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 모양이 변신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강하다. 외유내강형이라 외유내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아니요 외유내강형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력은 세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아니면 반대로 아유 쟤는 겉으로 봐서는 단단히 잘할 것 같은데 완전 허당히 알고 보면 외강 내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도직입 배우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대화를 하다가 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빨리 얘기해라. 쓸데없는 잡소리 빼라. 이런 거 할 때 단도직입입니다. 예, 말 그대로 단은 단발성 헛단자라서요. 한 번 혹은 뭐 단벌신사 이런 거 할 때도 단을 쓰겠네요. 하나라고 하는 뜻의 단입니다. 칼도자고요. 똑바로 곧다 일직선 그런 거 할 때 직자입니다. 직선.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다 입자입니다. 들어가다 입자는 모양새가 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사람 인자나 헷갈리기가 쉬워요. 사람 인자나 아니면 여덟 팔자와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십시오. 얘는 이쪽이 더 긴 들어가다 입자입니다. 먼저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꽃단자. 자, 입구 2개 써주고 쓰고 쫙 쓰고 마무리로 세로를 그어주겠습니다. 칼도자 어렵지 않으니까 쓰고 넘어가고요. 고들 찍자 여기를 먼저 씁니다. 착착착 들어가다 입자 여기를 먼저 쓰고요. 내려주겠습니다. 뭐 장군이 한 말입니다.
장군이 됐으면 전장터에 나갔으면은 여러 가지 딴 말할 필요 없이 칼 한 자루 홀로 차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퍼오게 됩니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단자, 칼도자, 고지곳대로 아니면 일직선으로 뭐 돌아 들어갈 필요 없죠. 그냥 돌진할 뿐이야. 적진 속으로 그게 단도직입입니다. 군말이나 인사말 없이 곧장 요지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죠? 뭐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그냥 길게 없이요. 우리 사귀자.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기 칼 도자가 나왔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 칼 검자도 배우게 될 거예요. 칼 검도 배우게 될 거예요. 도랑 검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우리 칼 도자도 있고 칼 검자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한자를 두 개나 만들었을까? 헷갈려 죽겠는데 안 그래도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한자들은요 두 가지 똑같은 뜻이 있을 때 뭔가 나름의 차이가 있어요. 바다 해자랑 바다 양자도 있을 때 양이 훨씬 더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큰 바다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엄청 크고요. 동해는 태평양보다는 작죠. 뭐 바다는 원래 넓지만 동해바다, 태평양 양이 더 큰 거고요. 우리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수염이라는 말 아시죠? 예. 수염도요. 이게 수고요. 이게 염이에요. 그러니까 김은국 아저씨는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국 아저씨는 수. 예. 이런 식으로 다 차이가 있는데 칼도랑 칼검은 뭔 차이냐면 칼도는 이런 칼이죠. 이렇게 날이 한쪽에만 있는 일본 도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칼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만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도예요, 도. 과일, 아니 저게 뭐야? 장미도, 장미칼 이런 거예요. 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검은 뭐 이렇게 생겼을까요? 네.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겁니다. 검은. 예, 검은. 그래서 이쪽으로 찔러도 되고 이쪽으로 찔러도 아예 아프고 도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로 때리면 그냥 아프고 말잖아요. 베어지지는 않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 검은 양쪽에다 날이 있는 게 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흔들렸나? 네, 조금 흔들렸네요. 옆으로 가야지. 원래 계속 흔들려 있었나? 어쩔 수 없지 뭐. 다 찍었는데. 자, 구사일생입니다. 구사일생은 자 구자는 여기를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쩍 쭈루루루 따 아홉 구자 죽을 사자 슈슉 축자 이렇게 씁니다. 요거 먼저 내려오고 찻 한일자 그 다음에 날생자입니다. 네, 구사일생 자 숫자가 두 개나 나온 김에 간만에 아버님은 뭐 기억을 하시는지 혹은 뭐 미리 다 아실 수도 있지만 1, 2, 3, 4, 5, 6, 7, 8 한번 써볼까요? 다 아시죠? 1, 2, 3 이것까지 무조건 다 아실 테고 4도요 원래 이랬어요 그냥 4도 4개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막아본 거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를 막아서 좀 이렇게 돌려서 세운 게 그게 4예요. 5는요, 원래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냐면요. 하늘과 땅에 교차하는 요 지점,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하늘과 땅, 1에서 10까지 중에서 제일 중간이 되는 요 지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집니다. 5, 네. 6, 예, 6은 요런 모양이었죠. 7, 8, 8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어디서 배운 바가 이렇기 때문에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해서 어떻게 보이실래나?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이걸 이제 손을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예, 요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8입니다. 점점 거짓말 같죠? 아니 근데 저도 배운 거라니까요. 9는 열십을 먼저 써야 돼요. 열십은 가로랑 세로를 합친 옛날에는 가로랑 세로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성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까지 써놓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합쳐서 자 모든 것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9는요. 9는 10에서 하나가 부족하네죠. 그래서 하나가 뭔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요 끝에 가지를 좀 꺾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뚝 꺾어서 뭔가 부러진 모양 그게 이제 9입니다. 네. 이게 1부터 10까지였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이제 백천만까지는 배우셨을 텐데 0은 배우셨나요? 0? 0은 어떻게 쓸까요? 숫자 0은요. 발견된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0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셀 필요가 없었던 거죠. 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그래서 그런지 한문도 좀 뜬금없어요. 0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0이에요. 왜 0만 이렇게 어려워? 예, 원래 이러려고 만든 0이 아닌데 갖다 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0. 예? 예, 옛날 성경책 같은 거 보면 뭐 30페이지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 예, 이런 식으로. 0이에요, 그냥. 중국 사람들도 한자도 그냥 이거 0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만들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냥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통합니다, 그냥. 동그라미로. 예, 0입니다. 구사일생은요, 9번 죽을 뻔 했는데 한 번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요, 90% 정도의 죽을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10% 확률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행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우리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아이고, 우리 살아날 확률이 별로 없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구사일생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말 운 좋게 살아났을 때 구사일생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얼마 전에도 좀 큰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속상한 사고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명대로 다 살고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구사일생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각주구검입니다.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보고 마무리를 오늘 첫 시간은 해볼까 싶어요. 각주구검은요, 세상 멍청이를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이야기할 때. 얼마나 멍청이냐면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칼을 강물에 떨어지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이게 뭔 소리냐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고 있다가 배의 여기 부분에다가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를 막 긁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지나갈 수 없죠. 뭐 배 탔는데.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물어봐요. 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가 뿅뿅뿅뿅 오다가 내 칼을 여기다 빠뜨렸어요. 물속에 빠뜨렸어요. 근데 칼을 빠뜨린 지점이 요 배 여기쯤에 내가 서 있다가 빠뜨렸기 때문에 그 지점에다가 나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끝에 다다르면, 배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면은 물에 내려가서 칼을 찾아볼 거예요. 요딴 소리를 합니다. 엄청 멍청하죠? 예. 여기다 빠뜨려 놓고 그 빠뜨린 그 순간에 있던 배의 위치에다가 체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각주구검입니다. 그 멍청이를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아주 판단력이 없고 융통성도 없고 세상 일에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쑥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우, 쟤는 참 쑥맥이야 라고 하는 얘기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잘 아는 게 없고 어리숙한 사람을 쑥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쑥맥도 한자어입니다. 콩숙자에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쑥맥이 뭔 뜻이냐면 귀여운 뜻인데, 콩이랑 보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쑥맥이에요. 저도 쑥맥입니다.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콩이랑 보리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풀떼기만 봐선. 예. 잘하고 있는 것만 봐선 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쑥맥인가요? 네. 쑥맥 좋네요. 이 쑥맥입니다. 예. 써보겠습니다. 각주구검 갑니다. 짠짠. 이렇게 하고 대각선 2개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역시 색이 다 각자가 써 있으니까 옆에다가 칼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배 주자입니다. 떠가는 배의 모양을 그린 겁니다. 배 주자, 구할 구자, 착착, 착착, 점 찍어줍니다. 칼 검자, 사람인, 그리고 역시 칼도를 오른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칼검입니다. 각주구검이라, 와, 너의 지금 이 어리석은 상황이 굉장히 각주구검이구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잘못해가지고 자기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창문에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예, 각주 구검입니다. 구사일생. 굉장히 죽을 뻔한 큰 위기, 9번 죽을 뻔한 굉장히 큰 위기, 90% 죽을 위기, 하지만 살아났어요. 구사일생입니다. 숫자 다시 한번 배워봤고요, 우리. 외유내강이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강한 사람이다. 단도직입이다. 칼 한 자루 차고 아주 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군말 없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 단도직입. 김은국 아저씨 미안해요. 머리라도 좀 그려줘야지. 권선징악이라 선함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징계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나쁘게 살지 말자. 금시초문.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이다. 들을 문자, 여러 가지 자매품들 공부 같이 했습니다.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기고 한 사이다. 아주 고생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우리는. 온고지신이라 옛것을 익혀서, 따뜻하다 아닙니다. 익혀서 새 것을 알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 그래서 우리 옛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야. 역사가 중요한 것이야. 역사를 알아야지 새로운 것을 알 수가 있어.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온고지신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의견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겠고요. 혹은 야학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민이나 궁금한 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